오순영은 사람을 오래 보지 않았다. 짧게, 정확하게, 필요 이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그녀가 운영하는 회사는 업계에서 신뢰를 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며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그 기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오순영 자신이 있었다. 아들 지상철을 상무로 앉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내에서는 뒷말이 있었지만 순영은 개의치 않았다. 누구보다 냉정하게 평가했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맡겼다. 아들이라는 이유로 봐준 적은 없었다. 상무님, 협력사 쪽 담당자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로 바로 모시죠.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여자였다. 단정한 정장, 묵지 않은 머리, 과하지 않은 화장. 서류를 가슴에 안은 채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주영은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상철은 순간 괜히 등을 펴고 앉았다. 회의는 길지 않았다. 영은은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필요한 부분에서는 분명했고 조정이 가능한 지점에서는 미리 선을 그었다. 이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대안은요? 이렇게 가는 게 서로 손해가 적습니다. 상철은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거래처 직원은 많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회의가 끝나자 상철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가벼웠다. 그날 이후 영은은 자주 회사를 찾았다. 업무적인 연락이었고 일정 조율이었고 회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철은 그녀가 오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 주영은 씨 오는 날이죠? 비서의 고개가 끄덕여질 때마다 그는 이유 없는 긴장을 느꼈다. 점심시간 무렵 회의가 길어졌다. 회의실을 나섰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다.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근처에 괜찮은 데가 있는데. 그 말은 자연스러웠고 영은은 거절하지 않았다. 식당에서의 대화는 대부분 일이었다. 하지만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영은이 말했다. 회사 일은 항상 이렇게 바쁘세요? 요즘 좀요. 그래도 좋아 보이세요. 상철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며칠 뒤 회의 중에 영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진동음은 짧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명히 달라졌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조금 떴다. 응, 다은아. 엄마 금방 가. 아니, 오늘은 늦어. 상철은 일부러 듣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만큼은 또렷하게 들렸다. 전화를 끊고 돌아온 영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상철도 묻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 그녀를 보는 그의 시선에는 알 수 없는 여백이 생겼다. 그 여백이 훗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상철은 묻지 않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상대의 사정을 캐묻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지지 않는 것. 회사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그 선을 지키는 게 편했다. 하지만 주영은 앞에서는 그 선이 조금씩 흐려졌다. 다은이 몇 살이에요? 질문은 며칠 뒤 회의가 끝난 후 자연스럽게 나왔다. 상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였다. 영은은 잠시 멈췄다. 서류를 정리하던 손이 아주 잠깐 느려졌다. 6살이에요. 학교는 아직이죠. 네.
내년에 들어가요.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에 영은은 조금 안도한 듯 보였다.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아닙니다. 상철은 바로 대답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마음 한편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영은은 가끔 다은이를 데리고 나왔다. 야근이 있는 날 맡길 곳이 없을 때였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셋이 마주 앉은 날 다은이는 상철을 빤히 올려다봤다. 아저씨. 응? 우리 엄마 회사 사람이에요? 상철은 웃었다. 일같이 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도 알아야겠네. 아이의 말투는 어른스러웠다. 영은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다은아, 그렇게 말하면 실례야. 왜요? 엄마도 회사에서 예쁘게 말해야 된다면서. 상철은 그 말에 웃음을 참지 못했다. 아이의 시선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그 솔직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다. 그날 이후 셋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공원 벤치, 분식집, 마트. 특별한 곳은 아니었지만 상철은 그 시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아저씨, 이거. 다은이가 손에 쥔 사탕을 내밀었다. 아저씨 거예요. 왜? 오늘 같이 있어서. 상철은 사탕을 받으며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가 누군가의 짐일까? 어느 늦은 밤 상철은 어머니 오순영의 집에 들렀다. 요즘 바빠 보이네. 순영은 차를 내오며 말했다. 프로젝트가 좀 있어서요. 회사 일만 하는 거 맞지? 그 질문에는 다른 뜻이 섞여 있었다. 그럼요. 상철은 거짓말을 했다. 순영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괜한 관계 만들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너 자리 생각해. 그 말은 경고였다. 상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영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무님. 네. 혹시 제가 불편해지시면 말씀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아이 때문에요. 상철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아이 때문에 불편해진 적 없습니다. 영은은 그 말을 믿고 싶어 보였다. 그날 밤 상철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이 여자를 소개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장면이 절대 순조롭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오순영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아들의 말투, 귀가 시간, 휴대전화를 보는 횟수. 그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다. 요즘 얼굴이 달라졌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순영이 말했다. 회사 일 때문입니다. 상철의 대답은 늘 같았다. 회사 일로 그렇게 웃는 얼굴은 아니지. 순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상철은 잠시 시선을 피했다. 사람 만나는 일 있으면 미리 말해. 어머니, 내가 어떤 자리인지 알잖아. 그 말에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시작은 끝난 뒤였다. 순영은 직접 확인했다. 우연을 가장한 방문, 회의실 밖에서 본 여자. 주영은 씨. 순영은 그녀를 단번에 알아봤다. 몇 번인가 보고받은 이름이었다. 네. 상철이 엄마입니다. 영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이 있다면서요. 인사 뒤에 바로 본론이었다. 영은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대답했다. 네. 결혼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정했다. 저희 집안, 그런 상황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영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순영의 마음을 더 굳혔다. 그날 저녁 상철은 어머니에게 불려갔다. 그 여자 그만 만나. 어머니, 아이 있는 여자야. 그건 제가.
내 인생 문제다. 순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회사, 자리, 앞으로 내가 짊어질 것들 생각해. 상철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많아. 전 그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순영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럼 나랑은 반대편에 서겠다는 거네. 그날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은은 그날 이후 상철에게서 한 발 물러섰다. 괜히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요. 영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은 단단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은이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진 않아요.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두 사람은 헤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다. 어느새 2년. 그 사이 상철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고 잠은 줄었으며 끼니는 자주 거르게 되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시간이 곧 그를 완전히 다른 자리로 데려가게 될 것을. 지상철은 피곤하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다. 그건 성격이 아니라 습관에 가까웠다. 피곤함을 말하는 순간 책임이 줄어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버텼다.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로 보고서를 넘기고 계약서를 확인하며 하루에 커피를 몇 잔씩 마셨다. 식사는 자주 놓쳤다. 아침은 늘 시간이 없었고 점심은 회의 중이었으며 저녁은 야근 뒤에 배가 고파도 먹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면 그대로 잠들기 일쑤였다. 상무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상철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요즘 다들 이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회의 도중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화이트보드의 글씨가 겹쳐 보였고 머릿속이 멍해졌다. 이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상무님? 상철은 손으로 책상을 짚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잠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대로 휘청거렸다. 사람들이 달려왔고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상철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그는 먼저 시간을 확인했다. 몇 시입니까? 지금 그게 중요하세요? 영은의 목소리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영은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예민했다. 회사에 연락 다 해놨어요. 별일 아닙니다. 상철은 자동처럼 말했다. 영양제 맞고 가면 됩니다. 영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의사가 들어왔다. 상무님, 간단한 검사만 해보시죠. 괜찮습니다. 이런 증상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딱 한 번,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상철 씨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상철은 웃었다.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하죠? 상철은 결국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의 표정은 그를 앉히기 전부터 무거웠다.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의 침묵. 뇌종양입니다. 그 말은 설명 없이도 충분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치료는 수술이 어려운 위치입니다. 약물 치료로 경과를 봐야 합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족분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의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상철은 회사로 돌아갔다. 프로젝트는 그대로였고
회의 일정은 줄지 않았다. 약을 먹고 일을 하고 다시 약을 먹었다. 영은에게는 말했다. 별일 아닙니다. 영은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더 자주 그의 옆에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상철은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회의실 바닥에 쓰러진 그의 곁에 영은이 있었다. 상무님, 그의 이름을 부르던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상철이 쓰러진 날 이후 영은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철 씨.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손길은 단단했다. 약을 챙기고 체온을 재고 침대 머리맡에 앉아 그가 잠들면 숨소리를 세며 지켰다. 상철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뜨면 약 봉투와 문서,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존재는 늘 그의 하루를 채웠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 몇 개월이 지났는지 병원 안 작은 습관들이 쌓였다. 아침마다 영은은 상철을 깨웠고 약을 챙겼으며 간단한 식사를 돕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그와 함께 식사를 준비했다. 때때로 다은이가 병실을 찾았고 아이의 밝은 목소리는 지친 상철에게 작은 숨구멍이 되어 주었다. 아저씨, 오늘도 약 먹었죠? 응, 잘 먹었어. 좋아요. 엄마가 자주 안 보는 날에는 제가 대신 챙길게요. 상철은 묘하게 마음이 놓였다. 아이를 보는 눈길, 영은을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조용한 책임감이 얽혀 있었다. 오순영은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의아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에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상철아, 그 여자 계속 붙어 있더라. 순영은 아들에게 물었다. 내 신경 쓰지 마세요. 상철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순영은 알았다. 단순한 신경이 아니라 마음의 일부가 그녀에게 묶여 있다는 걸. 며칠 후 순영은 직접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침묵을 지킨 채 아이와 영은을 보고 그리고 상철을 바라봤다. 정말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네. 순영의 말에 영은은 고개를 숙였다. 말없이 그저 침묵으로 대답했다. 순영은 한참을 생각하다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이후 순영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반대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 여자와 아들이 만들어낸 시간의 힘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상철의 투병은 그렇게 몇 달, 그리고 몇 년으로 이어졌다. 약물 치료가 버팀목이었고 영은의 헌신이 삶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변했다. 순영은 아이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전 같으면 허락하지 않았을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이라면. 순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이 결혼 승낙으로 이어질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거칠게 흘렀다. 상철의 몸 상태는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고 그의 하루는 약과 주사 그리고 회복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그 곁에는 언제나 영은이 있었다. 환한 낮에도 조용한 밤에도 아이를 데리고 와 잠깐 웃음을 선사하기도 다은이를 재운 후에도 상철의 손을 잡고 잠들 때까지 지켜주기도 했다.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아요.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서서히 자리 잡은 신뢰가 있었다. 순영은 그 모습을 계속 관찰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감정이 스며들었다.
상처를 지키는 여자의 끈기, 아이와 함께하는 따뜻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상철의 모습. 순영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준들이 실제로는 사람을 가르는 장벽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순영은 또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마음 깊숙이 그 어떤 기준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상철은 여전히 약물 치료를 이어갔고 좋아지고 있었고 영은은 그 곁을 지켰으며 다은이는 자라면서 이 긴 시간을 함께했다. 아저씨, 오늘은 조금 웃어요. 다은이가 장난스럽게 손을 내밀면 상철은 힘겹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기대고 있는지 깨달았다. 순영은 병실 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이 여자라면, 이 아이라면 상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순영은 결정을 내렸다.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를 지켜온 사람됨을 인정하고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다. 허락하마. 그 말 한마디가 영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과 같았다. 상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그동안 쌓였던 무게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해 가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다은이는 꽃을 들고 웃었고 영은과 상철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순영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침내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병은 여전히 상철의 삶의 일부였지만 그 곁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상철의 투병 생활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가 느끼는 하루의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약물 치료와 검진은 여전히 그의 일상이었지만 그 곁에는 영은이 있었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건네고 점심에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겼으며 밤에는 조용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오늘은 좀 나아요. 상철이 그렇게 말하면 영은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조금 쉬어요. 말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지켜온 시간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다은이는 어느새 6살에서 10살이 되었다. 병원에서의 긴 시간 동안 자란 아이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성숙함과 배려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상철 아빠, 괜찮아요? 응, 다은아 덕분에 괜찮아. 아이의 밝은 미소는 상철에게 하루의 힘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다. 순영은 여전히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반대와 걱정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겼다. 단순히 미혼모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영은이 보여준 꾸준한 헌신과 성실함, 아이와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고 마침내 인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아들도 행복할 수 있겠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철과 영은, 다은이, 그리고 순영까지. 이 네 사람은 서서히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갔다. 투병과 업무, 책임과 사랑이 얽힌 나날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갔다. 병은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서로의 존재가 그 그림자를 조금씩 덜어주었다. 거실 한켠 상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시간, 이 사람들.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하루하루. 영은이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은 조금 쉬자고요. 그 단순한 말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품고 있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